이건 당시 미국에서 대만에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했는데 강의 시간에는 정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은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요? 이제 나에게 온라인 강의는 무엇보다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불편한 감정 안에 틀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감정을 자극하게 스스로에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해. 지금 자괴감, 두려움은 아주 잠시 느끼는 감정일 뿐이야.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네가 이 일을 잘 해내 못할 거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말해줍시다. 이 새로운 일에 도전성 형태를 찔러서 한동안 배우고 적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불편한 감정을 계속 느낄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불편한 감정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와 새로운 사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해진 방향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사다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생의 사다리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이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참아도 뾰족하게 건네둔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은 이 사다리 위에서 행복한가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익숙한 것을 느끼는 안도감과 안전함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만약 인생의 사다리를 과감히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다리가 없어지면 모든 방향에 새로운 이 길이 열리고 여러분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사다리가 없으면 내다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처음입니다. 이때 두렵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건 정상입니다. 이 모든 처음은 곧 새로운 도전이고 도전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을 멈추면 삶도 멈추게 됩니다. 이 수전 데이비드 박사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음을 시도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빌어먹을 첫 경험이라고 한번 크게 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두려움과 신뢰를 안고 익숙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수색에 뛰어넘어 봅시다. 자신에게 더 충주를 쓰려지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적인 미적 중독과 낙관자,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 고등생의 사고방식의 시각, 실패 해석, 미지의 세계와 도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자기 효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효능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시련이 닥쳤을 때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나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까지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 한 번도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점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교육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이상의 개선할 필요가 없는 일을 나열해보라고 한다면 막힘없이 적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점을 나열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정을 겨우 찾아 종이에 적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정말 네가 그런 그 일을 잘한다고? 모릅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회복력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강사인 캐런 레이비치 교수는 수강자들에게 VIA 강점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사람이 갖고 있는 24가지
긍정적인 특징을 검사해서 자신이 가진 강점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자신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나의 특징과 강점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직접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설문 카테고리에 들어가 VIA 강점 테스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테스트는 총 24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1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 다음은 2차 테스트에서 말하면 24가지 긍정적인 특징과 강점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아직 검사를 해보지 못했던 다음은 항목별로 잘 살펴보고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5개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5개 항목 강에는 세모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24가지 긍정적인 특징과 감정입니다. 창의력, 호기심, 판단력, 학구열, 통찰력, 용감성, 끈기와 인내, 진정성, 열정, 사랑, 친절, 사회성, 책임감, 공정성, 리더십, 용서, 겸손, 신중함, 자기 통제제, 신미한, 감사, 낙관성, 쾌활함, 신앙심 등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 감정을 찾아봅시다. 이 테스트를 직접 받아보면 24가지 강점이 순서대로 내열되어 있는 결과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앞에 나온 5개의 강점을 살펴봅시다. 당신이 처음에 생각하면 자신의 감정과 결과가 일치하는가요? 이 결과지 가정에 있는 5개 항목이 바로 당신의 대표 강점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그 집에서 가장 잘하는 대표 메뉴가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러한 대표 강점이 있습니다. 대표 강점은 내가 가장 잘하고 활용하는 데 힘이 전혀 들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만큼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24가지 강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은 불편할 것입니다. 결과지 가장 아래 표시된 5개가지 항목은 당신에게 부족한 감정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못하는 일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나쁜 사람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사는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혹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대표 관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 강점을 활용하는 선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대표 강점의 실패를 극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요? 이 검사 결과 순위가 가장 높은 나의 대표 강점 2가지는 학교열과 창의력이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 2가지 대표 감정들은 내가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번 팬데믹 기간에 특유의 학구열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관한 서적뿐만 아니라 다수의 과학 논문을 읽어보고 마음의 건강과 관련된 온라인 강연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공부 덕분에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마음의 안정과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또 다른 대표 감정인 창의력은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글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책으로 쓸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창작은 내가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고 수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대표 강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동안의 삶에서 실패하거나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쳤을 때 대표 강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 역경에 부딪혀 당신의 대표 강점을 어떻게 하겠는가요?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자, 상실과 좌절과 가득한 세상은 나를 지키는 든든한 힘을 길러주는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력은 어떻게 나를 키울 수가 있을까요? 힘든 일을 통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회복력이 좋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